풀 모의고사를 4년 만에 본 거긴 한데 96이라. 성적이 안 난다면 그냥 그걸 모르는 게 돼. 강남아이파관, 본원, 의대관, 기숙의대관, 의대, 서울대를 또 갔던 친구들하고 오늘 6월 모평 시험을 봤는데 지금 우리 의대생 학습연구소, 서울대생 학습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다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리 시험을 봐야지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늘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나이를 깔까? 그러시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은 다 공평한 거잖아. 친구 컨셉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네. 원장님도 친구인가요? 나를 안 먹으려고.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화작 1컷은 100점입니다. 와. 왜냐면 작년 9월에 화작 1등급 컷이 100점이었는데 난이도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도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100점으로 하겠습니다. 감히 예측해보면 1컷이 92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컷이 92일 것 같다. OX. 자, 공개. 아무도 없어. 죄송합니다. 기억에 남는 지문이라고 하면 전 독서에서 과학 지문이 있었는데 화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조금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어 독서에서 배경 지식이 되게 중요할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요. 뭐 제가 대학 들어갈 때 봤던 수능에 BIS 비율 나왔는데 경제를 워낙 좋아하던 사람이라서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솔직히 한 3분만 읽고 다 풀었던 것 같습니다. 모른다고 해도 푸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알고 있으면 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유니부터 하시죠. 저요? 저는 작년 수능을 응시하고 서울대를 갔는데요. 작년 수능이랑 이번 6월 모의고사를 풀면서 느꼈던 점이 이전까지의 문학에서는 작품은 읽고 이해하기 쉽게 주고 선지에서 고민거리를 던져줬다면 이번에는 문학 작품이 읽고 이해하기 힘든 문학 작품들을 많이 내오고 그 다음에 선지 판단은 오히려 좀 쉽게 나오는 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36번 문항을 고쳐서 이렇게 틀렸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 36번의 4번 선지에서 나무라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의 원형이 나무르단지 나무라단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언어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많이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아마 이번에 다른 멘토분들도 친구분들도 다 공감하실 텐데 이번에 독서보다는 문학이 조금 더 까다로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국어학습법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문학에서 꼭 선지 공부를 열심히 해달라. 이 선지가 맞고 틀린 걸 판단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지문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이 선지를 맞고 틀림을 판단할 수 있는지 그 공부를 꼭 해주고 지문도 열심히 읽어줘야 되지만 꼭 선지 공부랑 보기 공부 열심히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했던 그 내용이 나온 것 같아 뿌듯합니다. 요새는 시어 하나하나나 문장 하나하나의 연결, 그러니까 이제 좀 지엽적인 부분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서 문학 문제를 풀 때 장면 하나, 시어 하나의 기능에 좀 더 집중해서 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휘리릭 읽고 나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주제를 좀 알 것 같은데 해서 풀면은 옛날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요새는 좀 신경 써서 학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과생들한테 조금 유리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이렇게 지엽적으로 네, 보는 OX 게. 판단이 전보다 좀 쉬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주제나 이런 거는 조금 좀 문학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잘 찾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문학의 첨언을 좀 해보자면 이제는 지문에서의 어떤 특정 구절과 그 선지에서의 특정 내용이 완전히 1:1 대응이 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번에 그 4번 선지가 틀린 이유가 제 생각에는 건너편 산에 올라가 사자봉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사자봉에 올라가 건너편 산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틀린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되게 두 개 바꿔서 내는 거는 전에 기출에서 보면은 되게 독서에서 많이 나오던 선지의 느낌인데 약간 문학을 조금 더 독서 지문을 독해할 때처럼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독서 같은 경우에 주제별로 푸는 방식을 좀 다르게 했거든요. 인문이나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 좀 구조 독해를 이용해서 지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했고 저는 문과생이다 보니 이게 과학 지문은
검은 건 글씨고 누런 건 종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 지문 특성상 좀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를 많이 물어봐서 그쪽으로 가려다 보니 이제 눈알 굴리기 방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눈알 굴리기 방식이 뭐지? 1번 보고 지문 보고 2번 보고 지문 보고 이런 식으로. 형선이는 방금 눈알 굴리기 방식 알고 있었어? 윤희가 작년에 저한테 질문 오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눈알 굴리기 방식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서 아마 좀 스며들지 않았나 싶은데, 독서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예를 들면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긴 가나 지문에서 나의 마지막 문단 한 문단만 읽으면 풀리는 문제였고, 이걸 다르게 말을 하면 나 지문의 마지막 문단을 스킵하면 고작 8번 문제 하나만 틀리게 됩니다. 그런 구조적인 분석이 처음에 지문을 들어갈 때 보이게 되면 무서울 게 없어지거든요. 기출 분석을 잘하고 이제 딥하게 구조 분석이나 핵심과 서브를 가르는 능력, 그런 기타 등등에 대한 분석을 열심히 하시면 아무리 어렵고 참신한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의 기출 틀에서 놀 거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도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2018학년도 그때 기출부터 이제 2025학년도 기출까지를 한 3번 내지 4번 정도 한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2, 4학년도랑 2학년도, 그러니까 육모, 구모 거의 10번 가까이는 봤던 것 같습니다. 미적부터 1컷 공개. 윤희 확통 좀 어땠어? 1컷? 92 정도 예상합니다.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진짜. 저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세린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그 중간 난이도에 문제가 없다는 것 같다는 게 둘의 공통적인 의견이었거든요. 중상이 별로 없고 그냥 중이랑 상? 최상? 막 이런 문제들이 나온 것 같아서. 작년에 구모였던가요? 그때도 상과 중상이 없는 그냥 공백인 그런 시험지 세트가 있었었는데, 이번에 육모도 그거와 비슷한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작년 6평에서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난이도의 그래프는 6평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대신 앞번호 때 작년에 동일한 시험지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12번이라 해도 난이도 조금 더 2번이 어렵고, 이렇게 몇 개씩을 조금 더 올려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작년에도 계속 그러니까 6, 9 수능 다 28번이 꽤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미적 객관식에서 난이도를 올려서 약간 어려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나는 28번을 깔끔하게 풀었다. 연이요. 제가 아까 봤어요, 본 거. 제가 이제 월요일에 수학 과외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24학년도 6평 문제를 했어요. 근데 24학년도 6평도 28번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문제랑 얘랑 약간 구성도 비슷하고 논리도 약간 비슷해가지고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학 또한 약간 기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28번도 그 논리를 만드는 것까지는 살짝 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제 결국에는 변곡접선을 생각을 만약에 했다면 그냥 바로 그 변곡점 좌표 구해준 다음에 변곡접선이 ax 더하기 b다라고 해주면 그냥 그 답을 구하는 것까지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30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G0의 최소값이라는 상황을 물어보았는데, 이때 최소값이 사실 그냥 fx가 f2가 0일 때, 그러니까 fx가 x는 2에서 근을 가질 때가 딱 최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제가 지금 기억나는 기출 문제가 몇 개 있는데 반복되는 소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기출을 등한시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실무를 좀 풀면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나의 시간 전략 짤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육모 같은 시험지에서는 쉬운 4점까지는 좀 빨리 풀었어야 되는 문제 세트였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다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익숙한 자리에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실무를 많이 풀어보면서 다양한 시험지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를 버리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근 2년간 안 나왔던 11번의 기억 니은 디귿 문제라던가 20번의 가나다 구에서 P 플러스 Q 플러스 어를 하는 문제라던가, 최근 기출에 안 나왔다고 그냥 문제집에서 그걸 빼고 푸는 학생들이 더러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문제 잘 다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 틀렸습니다. 97이었습니다. 혹시 몇 번 틀렸어요? 저 32번이요. 혹시 몇 번 했어요? 저 4번이요. 저 똑같이 32번 하나 틀렸거든요. 몇 번 하셨어요? 전 5번 했어요. 5번을 했다가 지운 자국이 있는데 1번에 그 이그젝틀리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약간 고민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는 독해는 잘 되는데 국어가 약해서 선지 판단을 잘 못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딱 그런 문항 하나 틀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으로 나와서 그래도 고등학교 3년 학비 낸 거 값은 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풀린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작년 9평 영어가 되게 쉬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랑 되게 비슷한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보통 29번부터 39번까지를 좀 난이도 어려운 문제들 모범집이라고 하는데 35번부터 39번까지를 다 무난하게 넘겼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막 크게 고민되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영어 시험이 어려워지려면 약간 선지 2개 아니면 3개 정도를 이건가 약간 싶은 게 좀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이번 시험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 약간 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외고 나온 연희 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영어 시험지를 보면서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선지가 어렵진 않았는데 지문 내용이 난해해요. 지문 내용이 약간 잡히지 않더라도 일단 중심 문장 하나 정도는 본인이 평소에 찾아보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영어 문제를 풀 때 이 선지에 뭐 한 줄 한 줄씩 다 독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는 아니어서 대주제를 하나 잡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 하면은 선지에서 파악하는 능력을 좀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학년도 육모 전에는 아예 영어 공부도 안 하고 했었는데 그 작년 육모 영어가 엄청 어려웠어가지고 제가 그때 2등급을 받고 패닉에 빠져가지고 약간 영어 강의도 찾아보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시험이 수능이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지문 정도씩은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딱 국수 탐 잘하고 영어 못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방식을 조금 말해드리고자 합니다. 리스닝 하는 시간에 18, 19, 20 풀고 43, 44, 45 풀고 25, 6, 7, 8 풀고 그 다음에 31, 32, 34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풀고 시험을 응시했거든요. 제 실력은 3등급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2등급이 뜬 적이 좀 많았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좀 추천합니다. 생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사회계약론이라든지 자연윤리, 형발윤리 이런 류의 문제들은 저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이랑 비견될 정도로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문 자체도 새로운 게 너무 많았고 그 지문을 말한 사상가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선지까지 헷갈려 버리니까 정말 멘탈이 많이 깨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퀄리브리엄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팩터가 뭔지를 찾아내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어려웠고 12번 같은 경우에도 기업의 이윤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 5가지 케이스 나눠서 하나하나 다 찾아보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었고 평상시 같은 모의고사였으면 1번만 내고 1번은 출제 안 하는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다 때려박은 느낌이라 잔인하지 않았나 싶고 정치와 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개념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뭐 상속 문제를 계산하는 거나 정당 문제 득표율 계산하는 거 모든 것 다 발문도 길고 선지도 되게 복잡하게 내서 일일이 다 계산하면서 풀어내기에는 시간이 많이 촉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화학 1은 3페이지까지는 되게 수월했거든요.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감이 아직 죽지 않았나 싶었지만 4페이지를 풀면서 내가 감다디구나를 느꼈고요. 2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M과 N의 비율을 적당히 찍어서 풀 수가 있는데 아무리 찍어도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좀 당황을 했었고요. 그리고 17번 문제가 조금 특이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같았으면 앞 페이지에 A, B를 맞추는 문제와 그리고 윗 문제, 아래 문제를 나눠서 냈을 그런 구성인데 이번에는 좀 합쳐져서 융합해서 냈다는 게 좀 새로운 문제 유형인 것 같아서 수능 준비하실 때는 이런 새로운 문항들을 힌트처럼 육모, 고모에서 뿌려주는 거니까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세트에서 어려운 문제를 꼽자면 3페이지 마지막에 등가속도 문제가 조금 쉽지 않게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좀 헤매면서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이제 또 4페이지에서 문제가 전자기가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수능에 가면 전자기가 계산도 복잡하고 시간도 엄청 많이 잡아먹게 나오거든요. 특히 작년 수능도 그랬고 이건 그냥 연막탄이다 생각하고 그냥 어려운 문제 많이 푸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구과학이 마냥 쉽지만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16번 같은 그래프가 처음 보는 자료라서 이걸 해석하는 게 좀 까다로웠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20번 그 방사성 원소 계산하는 것도 평소에 연습이 안 돼 있었다면 좀 어려웠을 법한 문제라 공부가 안 돼 있었다면은 6월 모평이 꽤나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렵게 나오는 유형들 있거든요. 보면은 방사성 원소 계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별의 물리량 이런 것도 꾸준히 연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생명과학 1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이랑 전반적인 느낌도 아주 비슷하고 다만 이제 막전이가 살짝 더 어려워졌다는 거가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6번에서 뭐 세균이 통과할 수 없는 필터 뭐 이런 거나
뒤에 뭐 생장 호르몬 같은 거를 낸다든지 해서 약간씩 당황을 시켜준 그런 시험지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17번 문항 같은 경우가 이제 평가원이 24학년도 수능, 2학년도 육모, 2학년도 구모, 2학년도 수능에 이어서 지금 5번 연속으로 낸 유형인데 이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모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는 하지만 수능은 아니잖아요. 이 시험을 잘 보거나 못 봤다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앞으로 뭘 더 하면 되는구나, 그거에 집중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틀리면 수능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진짜 하늘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좀 가볍게 넘겼으면 좋겠어요. 슬럼프 겪을 시기이기도 한데 저는 산책하면서 슬럼프 극복했거든요. 걱정하는 거 다 잘 풀릴 겁니다. 파이팅! 저는 모든 시험이 그냥 실수를 많이 해도 좋고 내가 개념을 몰라서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점수가 좀 낮으면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거를 나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공부하면서 지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모나 구모나 진짜 말 그대로 모의 평가니까 약점인 과목이 뭔지 약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잘하는 과목 더 많이 하게 되고 못하는 과목 그냥 덜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자신이 등한시하던 과목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이제 약간 골고루 공부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6평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만 해도 6평이 1년 동안 봤던 모든 모의고사 중에 올타임 로였기 때문에 6평한 성적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6평 때에서 나왔던 발견됐던 경향성, 개념들, 성질들을 비롯하여 공부의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하나하나에 겸손하게 당당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저는 6평이 입시의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여기 재수종합학원에 왔을 때 정말 하루하루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이 쌓여서 지금 벌써 절반이라는 쾌거를 이뤄냈기 때문에 지치지 마시고 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하이퍼 재원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